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늘어나는 비만 인구. 비만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 자체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계절, 비만의 주범인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당분을 팍팍 줄이는 비법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한 기름 맛은 보기에도 밀가루는 참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당분을 전혀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단, 좀 더 균형 있게 그리고 뱃살과 혈당 관리를 위해서 건강하게 당분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자는 건데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탄수화물 식품을 선택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하는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놓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탄수화물 식품을 건강하게 선택하는 방법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요, 혈당 부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라. 이게 당연히 최우선이겠죠. 쌀밥을 선택할 때도 찹쌀은 혈당 부하가 높기 때문에 맵쌀을, 더 나아가서는 가장 혈당 부하가 낮은 보리쌀을 섞는 노력 말이죠. 이건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같은 식재료를 선택하더라도 요리법에 따라서 혈당 부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항성 전분 때문인데요. 전분에는 저항성 전분과 소화성 전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항성 전분은요, 소화가 되지 않는 전분으로 위 소장을 그냥 지나가서 대장에서 발효되기 때문에 일종의 식이섬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 만큼 체내에서 당분의 흡수를 줄일 수 있겠고요. 당연히 그러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방분해 효소인 유파제 분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지방분해도 촉진시키죠. 여기에 덧붙여서 식이섬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장에서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시키고요. 또 유해균은 억제시켜서 염증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저항성 전분은요, 거의 대부분의 탄수화물에는 다 있지만 우리가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소화성 전분으로 변해버려요. 우리의 주식인 밥에서만 보더라도 쌀에는 저항성 전분이 존재하는데요. 익힌 밥이 되면서 소화성 전분으로 대부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밥에서도 이 저항성 전분을 높이는 마술 같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밥을 식힌 상태에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유지된다는 건데요. 가열에서 사라진 저항성 전분이 식으면서 다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조리한 음식을 다시 54도 이상으로만 데우지 않으면 저항성 전분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사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쌀밥을 지을 때 코코넛 오일을 넣고 밥이 다 된 후에 곧장 냉장고에서 12시간 정도 식히면 최대 15배까지 저항성 전분의 양을 늘릴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푹 익힌 죽은 밥보다는 저항성 전분이 적어서 혈당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쌀밥은 혈당 지수가 70이지만 같은 쌀로 죽을 쓰면 93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자, 죽은 절대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 아니랍니다. 죽만큼이나 잘못 오해하고 있는 식품이 또 있는데요. 흔히 다이어트 시작하면 고구마로 식사를 대신하시죠. 바람직할까요? 생고구마를 드신다면 괜찮습니다만 달콤하고 고소한 찐고구마, 군고구마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생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40으로 분명 다이어트 식품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고구마를 찌면 소화성 전분이 늘어나서 70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달콤한 군고구마는 90일까지도 올라가서 절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반전, 고구마 튀김은 어떻게 될까요? 혈당 지수가 58입니다. 자, 기름에 튀긴 것이 불에 굽는 것보다 낫단 말이야? 네, 혈당 지수의 비밀을 하나 공개해 드릴까 합니다. 단백질과 지질을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군고구마보다 튀김이 더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는 거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의 세 번째 혈당 잡는 비법은 같이 먹는 짝꿍 음식에 따라 당분 섭취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탄수화물의 섭취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하지만 지방의 섭취는 다이어트 입장에서는 좀 위험하겠죠. 이왕이면 지방보다는 생선, 달걀, 육류와 같은 단백질 식품을 함께 선택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지방과 단백질 말고도 혈당을 잡는 식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산도가 높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산성식품은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전분의 소화 속도를 낮춰주게 됩니다. 탄수화물 식품을 드실 때는 식초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뛰는 혈당을 잡아줄 뿐더러 식초는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몸에 좋은 효과를 가집니다. 식초에 대한 부분은요, 이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혈당 잡는 선수는 식이섬유인데요.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고 위장관을 거쳐서 장에 도달해서 함께 섭취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전분 소화 요소의 작용을 지연시켜줘요. 그러다 보니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 결과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드실 때 식이섬유가 풍부한 해조류나 채소 반찬을 같이 드실 것. 그리고 더 좋은 건요, 주 탄수화물 공급처인 곡물을 선택할 때 가능하면 도정을 적게 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형태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곡물의 외피에는 식이섬유와 더불어서 지방 성분도 같이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전분의 소화 속도를 늦춰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혈당을 신경 써야 하는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통밀빵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빵을 선택할 때도 통밀빵이 낫겠죠. 마지막 비법은요, 가공 단계를 적게 한 식품을 선택하라입니다. 가공 단계를 많이 거칠수록 소화 속도가 빨라져서 혈당 지수가 높아집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해야 할 일을 식품회사의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우리 건강에는 유익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제가 비만 치료를 할 때 강조하는 것이 요리를 잘 하려고 하지 말라입니다. 같은 원리로 조리 과정이 단순한 음식, 조리 시간이 짧은 음식이 혈당 지수가 더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세지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육류를, 패스트푸드보다는 슬로우 푸드를. 자,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고탄수화물의 늪에서 빠져나오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